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덥겠습니다. 이틀째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또 낮 동안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지속했다고 하고요. 또 내일이 현충일입니다만은 내일과 주말 이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또 곳곳에 이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또 날씨가 계속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일명 군소음법이 오히려 지역의 개발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 마련의 필요성 많이들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또 강원도, 또 원주시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주한미군기지 원주 캠프롱이 처음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원창무 시장은 최근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부대 개방 행사인 캠프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캠프롱 반환과 더불어서 원주의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및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만간의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의 시작 등으로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달 중에 개최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강원도에선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풀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이후 총 9,6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또 단계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 투입에 힘입어서 4월의 강원도 고용률은 61.3%,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강원에 강원도어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어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에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었죠. 이 군용기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 내용이 정해졌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이 법규가 도리어 지역에 건축물 설치 제한 규정을 담고 있어서 좀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횡성 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군 의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이 군부대 부지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갈등이 일고 있다, 그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또 이 부지가 역시 군소음법과 관련되어서 좀 사업이 상당히 좀 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군소음법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군소음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그 법률의 명칭이 어떤 겁니까? 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제정된 거죠? 네, 작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럼 11월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1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네,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정도는 지금 현재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아니죠, 안. 네. 근데 처음에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굉장히 반가워드렸어요. 네. 사실 뭐 횡성 지역도 군 공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음 피해가 계속 되어 왔었고 이것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됐었는데 이 네.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동안은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로펌에서요, 법률 그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네, 소송 통해만 됐었죠. 예. 그렇죠. 상당히 좀 불편했고요. 또 하나는 그 변호사가 승소하면서 또 가져가는 일정 부분을 또 가져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보다 보니까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았죠. 예. 그렇죠.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이 적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계속 정부의 건의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걸 일률적으로 매년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정된 게 지금 군소음법이고요. 네. 그 소음의 그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느냐를 이렇게 그 종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예. 그래서 그 종별로 보상금을 또 다 틀리게 했고요. 그리고 매월 지급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러니까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1종이 이제 제일 이제 소음이 심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럼 이제 가구별로 어느 정도씩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였습니까? 그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 이게 그 웨클이라는 그 소음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95웨클, 그다음에 2종은 90에서 95웨클, 3종은 80에서 90웨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나누기로 지금 현재 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1종 같은 경우는 매월 6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매월 4만 5천 원, 3종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안을 지금 국방부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6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이제 지급을 하겠다.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6만 원 받는다 좋아할 게 아니라 95웨이클 이상이면 일반적인 생활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군부대랑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보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진전이 있었다라고 좀 반가워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도리어 이 법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또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만 해주면 뭐 주민들이 대환영할 일인데요. 보상과 동시에 또 제한 규제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뭐 그 안에 사람들이 계속 그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올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뭐 다른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상금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 사항을 두기로 한 겁니다. 근데 네. 이 규제 사항이 보면 지역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1종에서 2종 같은 경우는 아예 신축 자체를 금지하도록 해놨고요. 지금 안에 보면요. 네.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중축 개축을 허용하는데 대신 방음 시설을 하는 조건 하에 허가를 해주는 걸로 돼 있고요. 예. 3종 같은 경우도 신축, 중축, 개축이 되는데 이것 역시 방음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1종 지역은 아예 건물을 새롭게 짓지 못하는 것이고요. 2종, 네. 3종은 짓기는 짓되 여러 가지 좀 제한 규정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횡성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소음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체 용역을 했는데요. 예. 자체 용역 결과를 대입해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한 40% 정도가 횡성군의 40% 횡성읍 단위로 봤을 때요. 40% 지역이 이 1, 2, 3종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1종, 2종 지역도 상당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성읍이
횡성군의 중심인데 예. 여기에 상당한 개발 제한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공포된 안에요. 이 법률 네. 자체는 이제 세부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자, 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이모빌리티 부지로 거론되고 있죠. 묵길이 탄약고 부지. 여기도 이제 그 공군 부대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도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 새롭게 그 건축 제한에 영향을 많이 받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요. 뭐 지금 이 군소법 그 제한 지역에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1중이 되느냐, 2중이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선 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군소음법에 따른 규제도 또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2중고, 3중고가 되겠군요. 이 지역 개발 네. 차원에서 보면요. 좀 이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좀 상당히 좀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악법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짓거리만큼 보상금 주고 지역 개발을 막는 거 아니냐. 이 법 지금 그 시행령, 시행규칙안 중에 나온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횡성군도 그 국방부에 냈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들 역시나 반대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군소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안이 나왔는데 이런 규제사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도 지금 그 국방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횡성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이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강원도만 놓고 봐도 상당수입니다. 강원도도 지금 군용 비행장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공군 말고요. 육군에도 그 헬기 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7개의 군용 비행장이 있고요. 이게 비행장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사격장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격장은 33개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그래서 예. 12개 시군에 7개 비행장, 33개 사격장이 있는데요. 원주에도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작게 보면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사격장 주변에서는 건축이 제한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로 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1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만은 현재 아까 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일단 안이 이 공개되었고요. 네. 이게 뭐 확정되기까지 앞으로의 절차 좀 전망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아직 입법 내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의견을 듣는 수준이고요.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의견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입법 내고가 되면 또 입법 내고에 따른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11월 27일이면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역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1종, 2종, 3종이 어딘지를 국방부에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다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2022년 8월 이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전에 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좀 지역 차원에서도 좀 이에 대한 내용 좀 함께 정보 공유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횡성군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죠.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또 마스크 착용이 적용되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분위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6일부터군요. 이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했는데요.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먼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철도와 도시철도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던가요? 네, 원주시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해도 따르지 않는 승객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택시 운전기사에게 듣겠습니다. 거기 한 40% 정도? 40% 정도 안 써요. 학생들, 젊은 층들이 잘 안 써요. 그리고 저녁에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안 써요. 예, 앞자리 타는 분들도 많죠. 더군다나 외국인들 타고 그러면 많이 염려돼요. 강력하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대중교통 탑승하면 의무사항이고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를 좀 더 고지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이렇게 또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로 인한 뭐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영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영무원을 폭행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제지당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양양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긴 버스 택시 업체는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 거부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또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또 조심해야 되는 어떤 분위기 좀 계속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문화계 역시 코로나19로 상당수 침체되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먼저 그 원주 대표 축제죠.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골목 카니발이 이달부터 또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군요. 네, 국내 최대거리 퍼레이드 축제인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축소에서 재현하는 골목 카니발이 이번 달부터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원도심을 살리고 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20일 오후 6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2020 골목 카니발 첫 무대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골목 카니발은 약 50m 거리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형 퍼포먼스로 꾸며집니다. 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메인 프로그램인 댄싱 카니발을 일상에서 접목해 도심 거리의 화려한 퍼레이드로 꾸미는 골목
2018은 8월까지 5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72개 팀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원도심 일대를 열기로 들썩이게 했는데요. 올해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횡성과 충북 대천, 충북 등 원주와 인근 지역의 도시에서도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원도심 외에도 기업도시 샘마루공원과 혁신도시 미리네 공원에서도 공연이 열려서 또 많은 시민들에게 골목 카니발 재미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골목 카니발의 재미를 장식할 골목 카니발 데이는 이 댄싱 카니발 프린지 무대였던 댄싱 공연장 야외 무대에서 지난해 입상팀의 축하 공연과 함께 경연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골목 카니발 모집 분야는 야외 공연이 가능한 춤과 관련된 장르로 14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하는데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군요. 자, 또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소식도 이어지고 있군요. 네, 우선 원주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아이러브 아트 원주 예술인 백인전 이 8일까지 치악예술관 내 전시실에서 펼쳐집니다. 이 전문, 비전문 미술인 구분 없이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미술 축제의 장인데요. 올해는 예술 원주를 말하다는 테마로 공모를 통해 모집한 103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전문 미술인들의 활동에 활력을 주고 또 전문 작가들과 교류전을 통해서 원주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화합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 지역 미술인들의 화합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예술 원주를 말하다로 일상 풍경과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또 지역적 특성을 지닌 재료로 지역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원도 미술협회가 주최해 도내 최대 미술시장이자 미술로 여는 고품격 예술축제를 지향하는 2020 강원 아트페어 3부 원주전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일부 춘천전은 지난 3일 개막했고요. 원주전에서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도서관 속 미술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의 전시,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어제 원창무 시장이 발표를 했네요. 옛 금이건 기지죠, 캠프롱. 이곳을 이제 개방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된 또 문화 행사도 마련되었군요. 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캠프롱 개방 행사인 캠프 2020을 개최하는데요. 이 캠프롱의 활용 가치를 찾고 또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해서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첫날인 19일에는 개막식에 이어서 최고은, 타이거 디스코 등 밴드 초청 공연과 문화도시 포럼 등이 마련되고요. 20일에는 김소영 캘리그라피 작가의 축하 퍼포먼스, 또 원주 시민들의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집니다. 이 행사 기간에 유명 뮤지션인 나얼을 비롯해서 설치 미술 분야 창작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양한 전시 관람 행사도 열립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또 출입자 신원 파악, 손 소독 약품 비치, 관람객 안전거리 유지 등을 철저히 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자, 또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간다고요? 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토지학교, 또 박경리 문화학교, 일상예술 그림책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박경리 문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는데요. 원주 문협이 박경리 선생의 삶과 또 문학에 관심을 유도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박경리 문화학교는 오늘 13일부터 7월까지 6강에 거쳐서 박경리 문화예술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토지사랑회가 주관해서 열리는 국내 유일한 소설토지 전문학교, 소설토지학교가 13일 개강해서 12월까지 열리고요.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주관하는 일상예술 그림책 교실이 오는 11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가 주관하는 행사는 그림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또 그림책 북아트 과정을 통해서 그림책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인 이상희 작가를 비롯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 전문 연구원들이 그림책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2월 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성의 김유진, 기술의 김소명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편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